자, 342페이지 분묘기지권 1. 이미 성질에서 분묘기지권은 개념적이니까 똑 읽으셔야 돼. 판례가 인정한 관서법상 지상권의 유사한 일종의 물건으로서 타인 동그라미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 이미 설치했죠? 설치한 자, 기존 분묘 밑에 기존 넣으시라. 기존 분묘를 설치한 자, 설치했죠? 기존 분묘를 기존 분묘를 뭐 하기 위해서 소유 동그라미 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의 기지 땅에 대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타인 소유 토지고 설치한 기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물건이다. 아시겠죠? 성립 요건은 등기요하지 않는다. 첫째 줄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분묘요. 그래서 셋째 줄 평장이나 암장은 기지권 인정된다. 취득할 수 없다. 기지권이 성립, 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토지 소유자의 성낙, 얻어 밑줄 권리 취득합니다. 2번 성낙 없이 밑줄 원칙은 안 주는데 판례에 따르면 몇 년간 20년간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 시효 취득 요건 갖췄죠. 소유권 취득한다. 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한 후 분묘 기지에 대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조상 묘토만큼은 내가 가지겠다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만 넘어갔죠? 그때 권리 줘요. 4번에 기지권의 효력에서 기지권 취득자, 이건 옛날에 판례 시험하면 나왔는데 분묘 수호 관리나 제사, 봉제사다 그러면 모실봉자니까 제사를 모시는 데 대하여 현실적으로 관습상 종손 또는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종손이 제사를 모시고 있다면 분묘 기지권의 권리는 누구한테 전속? 종손에게 전속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시간적 효력은 2번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 밑줄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최단기 5년간 적용 없다고 그랬죠.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바대로 적용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 약정이 없다면 밑줄 권리자가 분묘 수호 제사를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도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기지권도 존속한다. 기간 제한 있다? 없다. 따라서 민법에 정해져 있는 최단 5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첫째 줄에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다. 그 같은 말 민법상 5년이라 볼 것은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장소적 효력은 1.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 밑줄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분묘가 설치된 기지까지만 미치는 거 아니죠? 기지뿐만 아니라 둘째 줄 주위의 빈 땅, 공지, 빈 땅까지 미친다.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당연히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분묘 기지권에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 분묘, 기존 동안 기존 분묘를 소유할 목적이죠.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 설치할 권능이나 이정할 권능은 원칙 없어요. 설치한 다음에 주의 공지까지 미치지 기지권이 미친다 그래서 안에서 임의로 이장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치료 지급은 첫째 줄 뒤 맨 밑에 시효 취득 밑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치료 내고 썼어요? 치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기타 나오면 판례 이론인데 1번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분묘가 멸실되었다. 분묘가 멸실되면 봉분이 없어졌다고. 관리가 안 되고 수년 만에 가면 봉분이 다 깎여져 가지고 평장처럼 되어 있는 게 있다고. 일단 공시가 깨졌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지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유골이 존재한다.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일시적인 멸실이면 권리는 존속합니다.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 타인 토지, 타인 동그라미, 분묘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는 점유 성질상 소유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남의 땅을 전제로 점유하니까. 그래서 20년 지나도 자주 점유, 소유사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는 나중에 어려울 때 요약집 보시면 되고 한 개만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가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것은 소유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효 취득을 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됐네요. 나머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장사 등에 관한 법 있죠. 옆에 페이지. 공설 묘지 등의 설치 의무.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3번에 매장 및 화장 신고 있나요? 1. 사전 신고. 사전 동그라미. 사전에 신고할 것. 화장도 아직 나온 것도 없는데 매장이 시험 나왔기 때문에 화장 및을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 관할하는 특광,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줄여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빼고 자치시장은 세종시죠. 제주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뭐 할 때요? 화장. 2번도 개장 동그라미. 개장은 내 땅 위에 개장 열어서 딴 데 옮겨놓겠다. 그게 개장이요. 개장. 개장이 아니고 개장. 시장. 또는 유골이 중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디귿은 다 보실 필요가 없고 셋째 줄 뒤에 또한 있나요? 가족 뭐? 가족 자연장지 바뀐 거예요.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3개.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입니다. 조성하려는 자니까 사전이죠. 신고해야 돼. 가족 동그라미 하시고 그게 바뀌었다고. 사후 신고했다가 바뀌었다고. 사전 신고로 바꾼 거예요. 사후 신고였다가 사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사후 신고 있나요? 사후 동그라미. 매장 동그라미. 매장. 매장이 시험 나왔어요. 매장 후 며칠? 30일 신고. 위원회 개인 묘지, 개인 동그라미 또 똑같이 둘째 줄 묘지를 설치한 후 며칠? 30일. 그 개인 묘지는 개념 정의가 첫째 줄에 괄호에 뭐요? 일기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 제가 죽었죠? 자와 배우자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묻는 그걸 뭐란다? 개인묘지. 사후 30일 신고. 넘기시고. 개인자는 다 사후요. 디귿에 개인 동그라미 자연장지 더 조성을 마친 후 며칠? 30일 신고한대. 4번에 묘지 등의 설치 허가. 사전 허가입니다. 사전 허가. 설치에 사전 넣었을 것이라고. 1번에 개인 묘지는 이미 사후 30일로 갔죠? 개인 묘지 빼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개인 묘지 빼고 설치, 관리하려는 자 사전이죠? 둘째 줄 허가 받아야 한다. 법인 잡은 건 다 사전입니다. 이번에 법인 동그라미 자연장지도 조성하려는 자니까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바뀐 게 뭐라고요? 가족 자연장지는 작년까지는 사후 신고였다가 사전 신고로 바뀌었다. 5번의 묘지, 사설, 화장, 봉안, 자연장지 설치 제한 지역은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 나중에 모의고사를 한번 나올 거야. 주상공업지역 내 묘지 들 수 있겠어요? 아파트 단지 중간에 묘지가 있다 생각해봐. 여기 저 뭐예요 저기? 달동 옆에 뭐예요? 삼산동. 삼산동 그 상업지역 안에 묘지가 있다 해봐요. 거기 담배는 피겠다 거기서.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은 시험에 그렇게 나지 않는데 모의고사를 하면 나와. 아직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묘지 둘 수 있다. 조상이 시끄러워서 되겠냐고. 안 돼. 하천구역 청구역입니다. 그래 나중에 몇 개는 알고 가셔야 돼. 녹지 지역 중에서 일부는 가능한 게 있어요. 주상공업지역에 못 떠. 녹지 지역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근데 쭉 나와 있죠 지금. 나중에 보셔야 돼. 거기 밑에 동그라미 5번 있나요? 5번. 묘지는 도로철도의 설로 하천 예정지로부터 얼마? 300. 근데 괄호가 너무 중요해. 바뀐 거예요. 괄호. 개인 가족 묘지는 얼마? 200m. 20호 인가가 밀접한 지역. 사람이 많다. 학교 그 밖에 공중 사람이 많으면 원칙은 얼마? 500인데 괄호에 개인 가족은 얼마? 300. 사람이 없다. 도로철도 300. 사람이 많다. 500인데 개인 가족은 200, 300 바뀐 거예요. 그건 체크해 두시고. 6번에 분묘 점유 면적 시험 잘 나옵니다. 1번에 공설묘지.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여러 길을 둔다. 여러 길을 할아버지, 할머니 쪽 있잖아요. 여러 길을 두는 공설, 가족, 종중, 법인, 묘지 안에 일기 면적 얼마? 10. 합장이면 15. 전체 합쳐서 가족은 묘지니까 100, 1000, 10만 이상 그렇게 해요. 나중에. 맨 밑에 있다 지금. 개인 묘지는 얼마? 30인데 가족 묘지는 얼마? 100. 종중문정 1000. 법인 묘지는 10만 이상. 옆에 페이지 개정법. 개인 동그라미 개인 가족 개인 자연장지는 얼마? 30 미만. 가족은 얼마? 100 미만. 종중문정은 2000. 종교단체는 됐고 법인 자연장지는 얼마? 5만 이상. 법인 자연장지 둘째 줄 끝에 있잖아요. 5만 이상.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선생님 자꾸도 확정시킨 게 2번이에요. 시험 나중에 나와서 봉안시설 중 봉안묘. 봉안묘 높이는 70.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제곱. 봉안묘 모릅니까? 제가 죽었어요. 화장했잖아요. 과하게 넣어가지고 땅에 묻는다고. 그게 묘요. 사람은 묻는 거 아니지. 높이가 얼마? 70. 면적은 2제곱이면 충분히 들어가겠죠. 10명이나 더 묻겠다. 뼈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TV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화장한 뼈를 요즘 구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가 딱 모시는 경우도 있더만. 저는 아무리 엄마가 좋아해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구슬처럼 해가지고 그 업종이 또 있더라고. 지금 TV 나오는데 뭐 있잖아요. 특정 뭐 세상 있잖아요. 그런 거 TV에. 요즘에 안 나오는지 몰라도. 됐어요? 7번 분묘 설치 기간. 판례하고 다른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지금 장사법 배우시는 거예요. 공설묘지, 사설묘지 설치된 분묘. 과로의 합장 분묘인 경우 합장한 날 기준에서 몇 년? 30년. 설치 기간이 끝났다. 몇 년 지났다? 30년 지나면 분묘 연고자가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법인묘지면 법인묘지 관리 허가받은 자에게 설치기간 연장 신청하죠? 1회 하나에 얼마? 30년. 최장 몇 년? 60년. 동그라미 4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얼마?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비석이나 상석 있죠?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해서 옮깁니다. 얼마 이내요? 1년. 8번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처리에서 1.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구자 밑줄에서 갑 적어봐요. 갑을 병할 때 갑. 유사하게 표현하니까 갑인지 어린지 모를 수 있다. 토지 소유자 갑 또는 묘지를 이미 설치했다면 묘지 설치자 연구자 있겠죠?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의 분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받아 밑줄 허가받아 매장된 시신유구를 뭐 할 수 있다? 개장할 수 있다. 개장. 어떤 분묘이기 때문에 갑이 개장하겠는가? 기억해 보니까 토지 소유자 갑의 뭐 성락 없이 밑줄 미연 묘지 설치자 연구자 갑의 뭐 성락 없이 당의 분묘에서 묘지에 설치한 분묘는 성락 없이 나오면 법에서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내 땅에서 치우겠다. 개장할 수 있다고. 그럼 2번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구자 누구? 갑은 개장을 하고자 한다면 개장도 앞에 사전에 뭐 한다고? 미리 신고한다 했죠? 신고하고 개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장하려면 3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개장할 때 앞에 사전 신고가 있어서 미리 개장한다고 미리 신고했다고. 개장하려면 성락 없이 설치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야지. 몇 월 이상 기간 정해서 3월 이상 기간 정해서 그 뜻을 뭐 하겠다는 뜻을 치우겠다는 뜻을 당의 분묘 설치자 연고자 밑줄 을은 성락 없이 설치한 사람이 을이요. 성락 없이 설치한 사람이 갑이 통보한다고. 성락 없이 뒀으니까 개장할 거니까 빨리 이장해 가십시오. 이장하지 않으면 개장하겠습니다라고. 그 일간신문 같은 거 보시면 하단에 무연분묘 개장 공고 이런 게 있어요. 개발 사업을 하는데 묘지가 많잖아요. 임야. 그럼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편말을 붙여놨고 뭐 개발 사업 시행자 누구누구 언제까지 분명 이장하면 시효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 사업자 찾아가 내가 시효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상을 좀 받아. 뭐 연고를 모르겠다고 아무리 찾아도 몰라. 그러면 장사법에서 공시송달 효과라서 일간신문에 중앙지 일간신문에 2번 이상 광고 내야 돼요. 밑에 하단에 보면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면 장사법 몇 조에 따라 나온다고. 네? 27조이라고 몰라도 돼요. 됐고 넘겨보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위에 1분묘 1의 분묘는 성락이 있다 없다? 성락 없이 밑줄 다른 사람 소유 토지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구자 누구? 그러니까 가버리자 헷갈린다니까. 1번이 뭐여서 성락 없이 묘지 설치했다. 성락 없이 자연장 했다가 말하냐? 성락 없이 설치한 사람은 을이죠. 을은 둘째 줄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누구? 갑 찾아가서 권리 주장한다 못한다? 뒤에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성락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됐죠? 밑에 기출 문제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 밑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개인묘지 얼마? 답 1번이 돼.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며칠? 30일. 가족묘지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에 묻는 것. 개인묘지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같은 구에 묻는 것. 개념 정의도 시험 나온다고요. 4번도 처음 나온 거예요. 시장 군수구청장 있죠?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쓸 때 민법 밑줄 어떤 법인?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 허가할 수 있다. 공업묘지 관리하려면 누구야 하나요? 민법상 재단법인은 영리요 비영리요? 상법은 영리법인, 민법은 다 비영리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하나요. 허가할 수 있다. 처음 나왔던 것이고 설치기간이 끝났다. 최장 몇 년? 60년 모셨다. 끝난 날부터 얼마? 1년. 됐죠? 그 법조문이 거의 다다 그 말입니다. 됐죠? 농지법은 넘기시고 넘겨보시고 360페이지 설명서 있나요? 확인 설명서 있죠? 옆에 361페이지 타이틀이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 밑줄 하시고 넘겨보시면 367페이지부터 보셔야 돼.
자, 보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하면 누구에게 설명해요? 매수임차인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완성이 된 때 설명한 내용을 적어줘라. 설명서 작성하여 교부하자. 설명했던 내용을 적어줘라. 설명서예요. 설명사항을 법에서 9가지 사항을 정해서 뭉뚱그려가지고 9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확인 설명사항이 표지사항이다. 권리관계 공부서 쭉 해가 9가지.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설명서죠. 설명서하고 설명사항이 일치해야 되는데 같은데 설명서를 써준다 그 말은 계약일을 줬다 그 말 아니야. 손님이 꼼꼼하게 항목을 체크해 봐야지. 그래서 13가지로 쪼개가지고 9가지인데 13가지로 쪼개가지고 설명서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박스에 총 몇 가지요? 1번부터 13번까지 있죠? 13가지요. 그럼 13가지를 적는 것이 설명서인데 설명서 서식은 중개대상으로 몇 개인데? 5개인데 설명서 서식은 4가지로 쪼개고 있다. 4가지로. 1번 서식이 주고요. 이 적으실 필요 없이 책에 다 있어요. 2번 서식이 비주고요. 3번은 맨 땅인 토지. 4번 서식이 임목하고 공장 광업재단 있죠. 이렇게 서식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로 중개대상물 유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있다. 외국인 상대로 중개할 수 있다. 영문 서식도 있겠다. 있다고. 결론은 13가지를 다 적는 것은 확인 설명서 중에 주거용에만 13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비주거용이거나 토지인 때나 임목 공장 재단인 때는 기재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 이거 나중에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앞에 서식을 체크하고 넘어온 게 주거용 건축물은 13가지를 다 적으니까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및 작성 방법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기재사항이 제일 많은 거 아니야. 물을 것이 제일 많으니까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및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 나오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넣고 한 문제 나와요. 그게 그 전에 13가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박스 안에 보시니까 1번부터 8번까지를 뭐라 부른다?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확인사항. 그러니까 13가지를 크게 나누면 확인사항하고 보수로 나누는데 확인사항 12가지를 쪼개는 거 보니까 기본 확인사항 8가지가 있고 두 번째 뭐? 세부 확인사항이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확인사항은 13가지 총 중에서 12가지인데 기본 확인사항이 8가지, 세부 확인사항이 4가지.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확인사항이 아니고 계산 문제죠. 이건 이렇게 해서 쪼개고 있다고. 이 자체가 한 문제예요.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중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답이 뭐?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하면 중개보수도 확인사항은 아니지. 여기 한 문제예요. 그러면 숫자가 많은 기본 확인사항 8개 다 한거실 필요 없이 세부 확인사항은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다고. 거기 기본 확인사항 옆에 빈칸이 있다 없다? 빈칸 없으면 손바닥에 적어요. 손바닥을 대가지고 적으시라고. 기본 확인사항 8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 그러면 같은 말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세부 확인사항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해도 답이 뭐? 세부 확인사항이거나 보수겠죠. 여기 한 문제, 기본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확인 설명서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이게 기본 확인사항인가 알고 계시고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장을 확인하여 등기부 확인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세부 확인사항 9번부터 12번까지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이런 말을 쓰면 틀린다고. 그러면 요 기본 문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세부 확인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세부 확인사항. 요 답을 고르시려면 요 4가지만 똑띠 보시면 되겠다. 9번부터 12번까지가 세부 확인사항이죠. 세부 확인사항의 첫 번째 뭐? 실제 동그라미, 실제 권리관계. 뒤에 나중에 생략된 말이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에서 실제 권리관계가 있다고. 이건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럼 위에 기본 확인사항 1번에서 8번까지 해서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2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두 가지라고요.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은 실제가 빠지고 그냥 기본 저기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땡땡 하시고 등기부 기재사항 적어보시라고.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는 어디에 있는? 등기부에 있는 각구사항하고 을구사항을 설명하고 기재하는 것이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면 여기도 권리관계인데 세부 확인사항인 실제는 등기부에 있다 없다? 등기부 기재사항이 아닌 것. 법정지성권, 부동산 유치권, 임대차 같은 것. 예?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실제는 등기부 X 적으시면 되지. 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 등기부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겠지만 기본 확인사항인 권리관계는 누가? 개공이 뭘 확인하여? 등기부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인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 없죠? 이건 개공이 확인한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건 누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세부 확인 사항인 실제 권리 관계는 누가 고지한다고요? 매도, 괄호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앞에서 뭘 배우셨는가? 확인 설명할 때 다 가구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한다? 네. 등기부에 임대차가 안 나오잖아 잘. 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때도 매도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매도라고 했거든. 쓸데없는 건 기억 막 하고. 기존 세입 다가구주택 이미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임대차 기간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것은 등기부에 잘 안 되지. 등기가 안 되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보호하기위해서 임대차법 만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물어봐서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임대차에 관한 것은 등기부에 없다고 누구한테 요구했어요? 임대인이 요구해서 임대인이 그러면 이야기해 줄 거 아니야. 그 사람 임대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기간이 언제다. 라고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알려주는 사항을 기재한다고. 뭐는? 실제 권리관계는.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은 10번 내외부 시설물 상태, 상태 동그라미, 12번 상태 동그라미 하시고 12번 환경 조건도 괄호 상태로 적으셔야 돼. 그러면 10번, 11번, 12번은 공통이 뭐다? 상태는 공부사 확인 안 되죠? 필요한 경우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상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개업 공유인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 고지란 말을 가지고 실제라고 파악하시면 되고 요구는 뭐? 상태에 관한 사항은 요구, 실제는 고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됐어요? 그 다음 밑에 13번에 중개보수 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보수 설명했다 안 했다? 설명해서 적겠죠. 완성되기 전에 어떤 금액 설명한 거예요? 예정 금액은 거래 가능한 금액을 일단 매수인에게 제시할 거 아니야. 그럼 4억원에 제시하면서 예정 금액 제시하면서 예정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중개 보수는 얼마 받습니다라고 중개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했죠.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줘라. 어떤 금액 적고 예정 금액 적고 예정 금액 기준으로 설명했죠. 어떤 금액 기준으로 예정 금액 기준으로 중개 보수 계산한다고. 그래서 13번은 거래 예정 금액 기준으로 계산. 뭐를요? 중개 보수는 예정 금액 기준으로 계산. 자, 그 다음 보세요. 13가지는 다 어디에는 다 적는다고요? 주거용에는 다 적어요.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나 임목에는 기재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 임목은 시험 잘 안 나오니까 그 옆에
동그라미하고 X 돼 있잖아요. 자,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 환경 조건 밑에 12번 있죠. 환경 조건은 어디만 들어가요? 환경 조건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기재한다? 주거용에만. 그럼 비주거용이나 토지는 X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시면 6번에 비선호 시설이 있다. 비선호 기본 확인 사항인 6번. 6번 맞아요? 6번에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은 이전에는 혐오 시설이라 했는데 표현이 좀 그래서 비선호로 바꾼 거예요. 1km 이내에 화장막이 있는지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게 그게 비선호예요. 그럼 보세요. 주거용에는 들어간다? 주택 옆에 화장막이 있으면 안 되잖아. 중요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있죠. 위에 타이틀에. 비주거용 건축물 위에 타이틀에 지하상가 노래방 적어보시라고. 맨 위에 1번 위에 비주거용 건 타이틀 있죠. 비주거용 건축물은 지하상가 노래방이에요. 지하상가 있으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래방이지. 노래방에 앉아가지고 야 여기 근처에 화장막이 있더나 어디? 필요 없다고. 비주거용 건축물인 지하상가 노래방에는 비선호 시설 필요가 없다고. 근데 3번 서식인 토지는 중요하다. 문수산 밑에 밭이 있다고. 밭 600평을 팔아 지금. 밭에서부터 1km 이내에 화장막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토지 그래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그러니까 토지 맨 땅인 때는 비선호는 중요하니까 들어간다고. 환경 조건은 어디만 들어가고? 주거용은 다 안 들어가고. 비선호 시설은 어디는 들어가지 않고? 지하상가는 안 들어가요. 지하상가는 안 들어가고 주택하고 토지는 들어간다. 그 두 가지만 체크해 두셔야 돼. 그 나머지 뭐 나중에 공통 기재 사항이 몇 가지인가 그런 걸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그 3번에 토지 있죠. 토지. 타이틀. 토지는 맨 땅이요. 나대지요. 나대지. 맨 땅. 맨 땅이니까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없으니까 건축물에 관한 사항 싹 다 빠져야 되네.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을 둡니까? 맨 땅에? 밭에다가 주차장 두고 관리합니까? 그런 거 없다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싹 다 빠지는 게 토지입니다. 암기사항을 그렇게 좀 줄이려면 비주거용 건축물은 지하상가 노래방 넣고 보셔야 돼. 지하상가 노래방도 건물이죠. 벽에 균열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도배는 따진다. 지하상가요. 상가 건물에 도배 꼬라지가 와 이러는 이런 소리 안 해. 엄마야 노래방인데 실크 벽지도 아니네. 이거 안 따진다고. 실크 벽지. 참. 날이 이제 풀리고 공부도 재미가 없어. 이제 슬럼프 빠질 때였어. 11월부터 공부하시는 분이거나 1월 공부하시는 분은 슬럼프 빠지게 꼭 돼 있어요. 우울증 아니요. 슬럼프에 그냥 우울증에서 우울증 약 드시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한 2, 3일 노는 게 맞아. 근데 우울증도 아닌데 공부도 잘 되는데 일부러 설레가지고 우울증처럼 와가지고 차도시 휴가 마음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제 승낙받고 가셔야 동의받고 공부의 양을 보고 노신 3일 휴가 갈 것인가 그것도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좀 놀고 오시라고. 가감도 지르고 에이 민법 가감 지르고 막 아니 민법 책이 안 되는 부분 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고사 지내고 옛날에 왜 선배들 그 하면 책을 태워가 죄를 마셨다잖아요. 하도 안 돼가지고 뭐 좀 될까 싶어가 그만큼 깝깝한 거야. 영어 사전도 씹어먹고 뭐 몰라요? 영어 사전 에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씹어먹으면 좀 나을까 싶어가. 우리는 그런 시험 아니요. 절대평가니까. 요만큼 합시다 오늘. 확인 설명서는 2시가 다 됐네. 농담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5월 첫째 주에 토요일 날 요 확인 설명서 있지 앞에 접어놓으시라고. 361페이지 접어놓으시라고. 요거 하고 뒤 임대차 보법 실명법 있죠. 하고 경매하고 끝내드릴게. 토요일 오후에 수업할 때 어지간하면 들으시라고. 하루 종일 특강 듣는 것처럼 힘든데 자꾸 시간을 줄여가고 있다 지금. 토요일 오후 시간은 4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 수업은 3시부터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잘 견디셨어요.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일을 또 고생하시고 고생하면 신 만큼은 뭐 보람이 있겠죠. 모의고사 접수하실 분 접수하시고 수고했습니다.